안녕하세요. 후배님의 요청으로 저의 입시 팁과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 측에서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교들은 그 학생을 한 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이 학생의 여러 면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holistic evalu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이 입시하는 과정들, 뭐 시험 점수, 학교 성적, EC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다? 이 학생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기는 self branding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생,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학교 성적, EC, 추천서, 에세이, AP 점수들, SAT 점수들 등등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대학에서 보기에 중요한 것들 조금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 이건 약간 커트라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성적인데요. GPA라고 하죠. 그리고 GPA뿐만 아니라 어떤 수업을 듣는지. 고등학교부터 9, 10, 11, 12학년의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성적도 중요한데, 이 학생이 어떠한 수업들을 듣는지도 봅니다. 뭐를 보냐? rigor. 이 rigorous courses를 듣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수업들을 듣는지. 왜냐면 그 학생이 그 어려운 수업들을 듣는 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이 학생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감당해낼 능력과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대학 측에서. 그래서 GPA랑 rigorous courses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GPA는 왜 학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냐? 왜냐면 이 GPA라는 것 자체가 이 학생들의 열심과 성실함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도 잘 해낼 아이인가?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학교마다 커먼 앱 데이터 세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학교 이름 치고 커먼 데이터 세트 이렇게 같이 치면은 파일이 떠요. 거기에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냐? 그 distribution of high school units required and or recommended 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이스쿨 코र्से스를 할 때 required courses, 뭐 English는 4 units required, 4년 다 English 코र्스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required units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units recommended, 이 학교 측에서 학교마다 이건 다 다른데 대학교마다 다른데 이 units recommended 예를 들면은 foreign language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units required는 2래요. 2년만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보통 학생들은 9학년, 10학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옆에 라인에는 foreign language units recommended은 4이라고 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대학들이 이 학생이 4년 다 foreign language를 듣는 거를 더 선호하는 거죠. recommended이니까. 뭐 스페인어나 중국어 같은 거를 12학년까지 듣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뭘 보여줘? 아, 이 학생은 그만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는 아이구나. 그 의지가 있는 아이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물론 required까지만 한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 자신들을 더 푸시한 학생들에게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더 예뻐 보이겠죠. 아, 얘는 스페인어 4년 했어? 중국어 4년 했어? 오, 좀 하는 애네? 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아이구나 하고 조금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학년이거나 10학년이신 분들, 아, 스페인어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하지 말고, 그리고 12학년 때까지 조금 더 그래도 열심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수강 신청할 때 required 성까지 맞추지 말고
소셜 스터디스나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수업들을 들어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12학년 되니까 좀 이지하게 가고 싶은 마음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근데 이왕 내년에는 어차피 마지막 고등학교 시절 1년 주어진 거니까 최대한 내가 이 학교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뽕을 뽑고 가야지. 이 수업들에서 뽕을 뽑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근데 무조건적으로 많이 할 거야,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거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세요. 왜냐면 다른 수업들, 기본적인 것들 성적도 만약 못 챙기고 내가 어려워하는데 거기에 수업들 더 애들을 해서 몽땅 비 맞는 것보다 그래도 기본적인 수업들에서 조금만 더 해서 다 A를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은 수업이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푸시를 해서 여러 그 GPA도 잘 관리하면서 rigorous course도 좀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AP랑 SAT 점수 중요하잖아요. 근데 AP랑 SAT 점수가 엄청 좋더라도 막 다 5점이야. 다 막 SAT 100, 1500 다 넘어. 너무 잘했어. 근데 만약 그 상태에서 GPA가 망해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근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다 좋으면 좋겠죠. 근데 성적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GPA를 못 지키는 상태에서 다른 시험 점수들이 좋아봤자 이 학생은 성실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학 측에서 평가를 할 때. EC, 그 다음 두 번째 EC, 교회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고 두각이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카데믹, 뮤지컬, 서비스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씩 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짧게씩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 데디케이션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기에 정말 마음이 있고 그만큼의 내가 원하는 것들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번외로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 시기잖아요. 저는 성인이지만 이 청소년 시기에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field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건 조금 못하네. 이거는 내한테 너무 재밌는걸?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 서비스가 키워드죠. 섬길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리더의 역할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왜냐면 리더라는 게 책임감, 성실함, 그리고 그 멤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로 서면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찬양팀 싱어도 했었고 캄보디아 학교 선교도 2번 갔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스몰 그룹 리더도 했고 제가 지칭하긴 했지만 앞에 나가서 춤 가르치는 그런 춤 리더라 일도 했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지금 하고 있고 보이스 학교 동아리, 자원봉사 그리고 다른 동아리, 아카데믹 동아리 이런 것도 있었고 과외 이런 것도 다 경험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 재밌게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서 얘기를 빼먹을 수 없겠죠. 추천서도 생각보다 대학 측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추천서, 친구들 추천서, 그리고 카운슬러. 저희는 이제 아는정 선생님이죠. 그렇게 추천서를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선생님들 혹은 내 친구들이 나라는 이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나라는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팩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어떠한 학생이고 어떠한 제자이고 사람인지 너무 대학 측에서 알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에세이를 통해서 이씨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이제 대학 측에서 본다는 거죠. 왜냐면 이 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 시련들을 이겨내가는지를 관찰해왔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빌리어서 이 학생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학교는 그 peer recommendation도 머스트로 받게 했습니다. 이 친구의 눈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리더십이 있고 어떠한 자질들이 있고 어떠한 친구였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학생을 평가하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 말 잘 듣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딴지를 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이건 뭘 보여줘요? 리스펙트를 안 하고 있다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나는 듣지 않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 측에서는 어떻겠어? 아, 이 학생은 리스펙트가 없구나.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결과까지 나와버리면은 만약 이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주세요 하는데 좋은 얘기를 써줄 리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다 착하신 분들이라서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의 그 예의와 배려, 인성에 갖춰진 학생들에게 좋은 얘기를 더 많이 써주시겠죠? 그럼 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을 좀 잘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세이. 메인 에세이가 있고 서플 학교별, 대학교별 서플 에세이가 있죠. 에세이 딱 하면은 딱 부담이 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에세이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쓰지? 무슨 주제로 쓰지?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에세이를 한 작년 2, 3월부터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고 싶은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싶은가를 브레인스토밍 했는데 그걸 열심히 여러 버전으로도 써보고 했어요. 그리고 피드백도 받고 근데 막판에 10월에 뒤집어 엎었어요. 아예 주제를 딴 걸로 보내서 9월, 10월에. 사실 에세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나 뭐 쓰는데 어떡해 나 글 쓰는 실력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내 삶은 너무 지루한데 어떡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가 나의 어떠한 좋은 면을 어필하고 싶은가를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그냥 나오는 생각들을 그냥 종이에 쫙 적어보고 그러면 한두 가지로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핀포인트 네로 다운해서 모이는 것들을 가지고 나의 작은 경험이라도 상관없어요. 나의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삶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련을 이겨냈다던가 뭐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배웠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그 경험들이랑 그 네로 다운 한두 가지 그런 것들을 연결을 짓는 거예요. 이 연결 짓는 과정을 그냥 에세이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는 학생,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거죠. 내 삶 작은 경험들이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그 의미를 찾으면은 결국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 삶 경험들 안에서. 에세이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많이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피드백 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두려웠는데, 왜냐면 내가 쓴 건데 여기서 깨지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려. 이렇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 깨지는 게 두려워서 사실 피드백이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깨져보세요. 그냥 깨져보고 울면서 그냥 다시 써. 울면서 다시 써. 그러면 더 좋은 에세이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그냥 나라는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또 경험 말씀을 드리자면 메인 에세이 주제는 부끄러워서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치만 저는 약간 overcoming challenges 하는 거랑 제 산행 얘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산 다녔던 그런 경험들, 거기서 어떻게 깨닫고 했는지 그런 경험들 연결해서 썼습니다. 메인 에세이가 다가 아니잖아요. 서플 에세이, 대학교마다의 한두 개의 에세이가 또 따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에세이보다 서플 에세이가 쓰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플 에세이는 이제 각각의 대학교들에서 나오는 에세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약간 directly 내가 왜 이 학교에 가고 싶은지, 왜 이 학교에 지원했는지, 내가 어떠한 contribution 줄 수 있는지 약간 그냥 directly 쓰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대학교마다 학교 조사 다 하고 거기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랑 연결을 지어서 그냥 쓰면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저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서플 에세이들 잘 쓰진 않았지만 만약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4가지 다뤄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학교마다 중시하는 values가 다 달라요. 가치들이라 그러죠. 왜냐면 학교마다 또 다른 느낌으로 브랜딩을 해요. 이 학교 브랜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떠한 학생들을 원하고 어떠한 학생들을 뽑는지가 학교마다 살짝씩 다릅니다. 그 스탠더드와 expectation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방금 말하는 것들 중에서 이 A라는 학교는 학교 성적이 엄청 중요해. 근데 이 B라는 학교는 학교 성적보다는 에세이가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교 조사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들을 잘 알고 그 학교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그 타입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학교들의 values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내가 그 학교에 부합하는 학생이다 라는 거를 에세이, 활동들 등등으로 증명을 해주고 self PR, 홍보를, 어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입시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밸류스는 어떻게 아나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 그 학교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그 학교 웹사이트에 항상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Mission and Vision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와 잘 맞는 학생들인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읽어보시고 나 맞는 학교네. 내가 딱 여기 들어가야겠다. 이런 학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그 학교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가치가 맞는 학교들을 찾아서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4년 동안 있을 건데 맞는 학교 들어가서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마다 커먼 데이터 세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그 학교 성적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커먼 데이터 세트를 살펴보면은 한 마지막쯤에 그 대학교가 입시하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떠한 카테고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지 체크 표시로 이렇게 박스로 체크 표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very important, important, considered, not considered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나뉩니다. very important과 important 그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세요. 예를 들어 이제 아카데믹과 넌 아카데믹으로 나뉘는데 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아카데믹 GPA, Standardized Test Scores, 뭐 AP랑 SAT겠죠? Application, Essay, Recommend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측에서는 very important로 나온 게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랑 recommendation이 이 두 가지가 제일 very important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추천서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 너를 평가할 때 추천서가 되게 큰 영향을 주고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수업들을 많이 들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평가를 할 때 그것들을 제일 중요시하게 할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제 학교는 아카데믹 GPA는 그냥 considered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그냥 잘하면은 좋다 정도지 못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진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넌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EC, talent ability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딱 한 가지 very important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character slash personality qualities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학생의 인성, 이 학생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다른 거는 다 important 아니야. 그냥 considered였어요. considered, not considered. important는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건 사실 그 대학교마다 사실상 살짝씩 다른데 그래도 캐릭터랑 그 학생의 캐릭터와 personal qualities는 진짜 대학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의 어떠한 자질들, 뭐 예를 들면 책임감, 섬기는 아이인가, 뭐 성실한 배려심 이런 것들 있겠죠? 그 자질들이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얼만큼의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에세이 속에서, 학생의 EC, 활동들 통해서, 그리고 이 학생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시선, 즉 추천서를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아카데믹 한 거는 그냥 시험 점수, 성적 이런 걸로 이미 입증이 되었겠죠. 근데 이 학생의 퍼스널한 이 학생의 성격과 이 학생의 인성은 어디서 보냐? 추천서, 활동들, 에세이 이런 것들이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대학들이 홀리스틱 리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일을 잘 할 수 있는가도 따지지만 이 학생의 리더로 섬길 수 있는지 이 학생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원서와 에세이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근데 이 입시라는 과정 사실 9학년 일찍 하면 9학년, 10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11학년, 12학년 1학기까지 엄청나게 하이라이트를 달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청소년 분들이잖아요. 티네이저. 우리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고 그냥 지금까지의 삶, 이 10대까지의 이 삶을 한번 쫙 훑으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학년 1학기 끝날 때쯤 그리고 12학년 2학기까지 대학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었다는 그 입시를 통해 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과정 자체를 최대한 즐기면서 재밌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personal experience
of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AP 볼 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AP라는 시험이 5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울었고 시도 끝도 없이 절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되돌아보자면 10학년, 11학년 특히나 그리고 에세이 쓸 때도 잘 안 써지고 머리 터질 것 같고 항상 의심을 했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언제가 제일 할 일이 많았냐? 저 개인적으로는 12학년 1학기 때가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왜냐면 물론 11학년 때 AP도 보고 SAT도 보고 학교 성적도 챙겨야 되고 할 거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12학년 때는 좀 이지하게 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12학년 1학기 때가 진짜 훨씬 더 바쁩니다. 왜? 대학교 설치도 해야 되고 전 살짝 좀 느리게 시작하는 편이라 에세이도 메인 에세이 그리고 대학교마다 서플 에세이가 있잖아요. 한 5, 6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EA랑 ED 낼 때. 그래서 그 에세이도 계속 수정하고 계속 피드백 받고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학교 성적까지 챙겨야 되고 학교 시험도 있고 토플 시험도 있었어요. 9월에. 그래서 그거 다 챙기느라 너무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다 지나갈 일이다. 힘든 것도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청소년들은 패기가 있잖아요. 한번 맞짱 떠보자 하는 마음으로 부딪혀보세요. 입시라는 애와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깨지면서 성장도 있고 배움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지만 그때는 당시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는 거는 너무 감사했다. 그런 깨져볼 기회도 있고 나를 다시 리플렉트 할 수 있는 그런 배움과 성장이 있어서 그래서 불안했어도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 말들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이래 왔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를 나눠주고 싶었던 거고 입시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그냥 선배로서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런 것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왜냐면 커먼 데이터 세트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12학년 막 11월? 10월 이럴 때 친구들이 알려줘서 안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학교마다 이거를 다 파악할 시간은 없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더 일찍 알아서 더 좋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계획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입시부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냥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학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에 기쁨을 얻고, 너무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말고,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다 지나갈 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전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